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른 기자회견 시간에 자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또 저희 회원과 또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에는 10시 30분이나 또 11시 정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4개 자사고 외고 국제중 재지정 심사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보다 좀 일찍 하려다 보니 시간을 앞당기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자사고 학부모들의 자사고 폐지 정책 결사 반대 대규모 집회 및 이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으로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 제시되었고요. 이제 내년도 자사고 등의 입시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사고 등 4개 학교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사고 교장협의회 그리고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등에서 연일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서며 이를 가로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그렇게 소수의 학교 관련자들이 나서서 막겠다고 해서 그렇게 또 방임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전환 및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굉장히 높은 정책입니다. 또한 엊그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자사고 외고 폐지 여론이 유지 여론의 2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정책의 실수요자인 20대, 30대, 40대는 그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들 특권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니 폐지 지지율이 높은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당연한 정책이 이해 집단의 발목 잡기에 유지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구나 오늘 재지정 결과 발표를 곧 하게 될 텐데요. 조희연 교육감님은 애초에 이 정책에 대한 의지도 있으셨고 지난 6월 20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또 새 정부에 하면서도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일 자사고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에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 정부의 방침을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 이번 재지정 평가 발표 시에는 자사고 폐지 방안을 함께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히고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역의 자사고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니 정책에는 지지하나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들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물론 쏟아지는 소나기는 일단 피했다가 다시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만 그 포화를 맞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숨죽이고 피해 있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이 공격들을 피해갈 수 없겠습니다. 내일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시도 교육감들도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자사고 관련자들의 반대 목소리만 드높은 가운데 독약청청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할 뿐이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사고는 고교 중 2%에 불과합니다. 특목고 포함해서 4%에 불과한 학교들의 조직화된 부모들은 수천 명씩 거리로 릴레이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 대다수의 학부모들 그리고 이 정책을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인수 공동대표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6월 26일부터 21일부터 오늘까지 자사고 학부모들과 교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교육 공약인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 관련된 공약을 폐기하라는 대대적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회자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은 매우 높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52.5%의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25% 정도의 국민이 반대하는 2배 정도의 그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희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들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게 도입돼야 될 우선순위 공약을 선정하라는 3,500명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1순위 그 공약에 해당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력하게 열망하는 것입니까? 과거 20년 전 외고 자사고가 없던 시절에 중학교는 사교육 무풍지대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사교육비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외고 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생겨나고 2008년 자사고가 들어서면서 고입 사교육 중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어서 2016년 작년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24만 1,000원, 고등학교 학생들 26만 2천원, 중학생 사교육비 27만 5천원, 즉 초중고 중에서 중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과 중학생들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지옥 같은 중학교 사교육 증가의 뇌관이 특권 고교 입시 경쟁에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입시의 다단계 전형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힙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불공정한 일도 없습니다. 영재고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휩쓸어 가고 그래서 남는 학생들을 자사고가 특목고가 골라서 뽑아가고 그래서 남는 아이들을 자율고 특성화고 과학 중점고를 거쳐서 마지막에 남는 학생들을 일반고로 배정하는 것이 지금의 고입 전형입니다. 마치 석유에서 가스를 뽑고 휘발유와 등유를 뽑은 후에 최종 찌꺼기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순서와 같습니다. 아무리 스카이대 중심의 대학 체제지만 대학 입시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학 입시를 고등학교 입시처럼 하면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불공정한 고입 전형은 방치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불공정한 고입 다단계 입시 경쟁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중학생들에게 자유란 없습니다.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이 경쟁 사회에서 자식이 떠밀려나지 않도록 아이의 목줄을 움켜잡고 공부에 몰두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 뒤로 미루고 꿈과 꿈 사이를 오고 가며 탐색과 방황을 하는 기회는 봉쇄하고 네가 장차 어떤 길로 갈지 그것은 모를지라도 당장 입시를 위한 꿈을 결정하라고 재촉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떤 길로 갈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조만간 무너질 꿈을 붙드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남이 강요한 의존적인 삶을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이 요구하는 공부 시간표에 휘둘러서 학습의 자립심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저 입시 경쟁의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없다 생각하니 학원에 자신을 의탁하게 되고 그 결과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예상하고 홀로 자기 삶을 우뚝 세우는 능력이 결핍되었습니다. 또한 초중고 12년간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대학에 들어가서는 물론이고 직업세계에 들어가서마저도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내고 예상하는 능력이 없는 허약한 존재, 글로벌 경쟁에 하등 경쟁력이 없는 존재로 우리 전락했습니다. 그때 18년간 입시 경쟁으로 피를 토하며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로 방치했다는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기업은 스카이대 출신인데 기업을 맡길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 수두룩하다고 개탄합니다. 소위 이것이 이 나라의 인재들의 실상입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고 같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자사고 학부모들, 외고 학부모들 주장합니다. 교육의 다양성 우리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몇 년 전 자사고가 얼마나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했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알만한 20개고 자사고들 중에서 단 한 개를 제외하고 모든 자사고들이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신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해서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중심 교과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려고 다단계 입시 제도를 붙여서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라고 했더니 교육과정은 획일화되고 입시 명문고로 전락해버렸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소위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외고도 문제입니다. 과연 특목고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생들에게만 영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온당합니까? 영어, 중국어가
학교 학생 모두 습득해야 될 일반 능력이지 과연 외고생들만 추구해야 될 특수 능력입니까? 아니 지금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는 더욱더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구글 번역기 등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통번역 관련 직업이 사라질 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대학조차도 외국어 관련 학과가 사라지고 외국어 대학교라는 이름의 간판도 내리려는 고민을 하는 시대. 외고만 버티면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인정받을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 인재들을 그렇게 미래 사회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 특권 고등학교들은 소위 성적과 부모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분리교육 기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고등학교 단위에서 이런 방식의 분리교육을 보편화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뒤섞인 가운데 소통하고 대화하는 교육은 사회통합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통은 미래 능력이기도 합니다. 2010년 OECD 보고서에서는 미래 능력의 하나로서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소통 능력을 중요한 능력으로 꼽았습니다. 세상이 글로벌화되고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에 가서 나와 다른 현지인들에게 자동차를 팔고 TV를 팔고 그래야 될 시대입니다. 국내 이질적인 집단에서 뒤섞이면서 교육을 받아봐야 이질적인 외국에 나가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과 부모 직업과 아파트 평수가 같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분리교육에 익숙하게 되면 직업의 이질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고 도태하게 됩니다. 그러니 분리교육 고등학교 체제를 빨리 해체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사고 외고 입시제도 변화를 넘어서 지금 이 수직적 고교 체제, 서열 체제 자체를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의 다양성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대학 입시를 위한 획일화는 여전하고 사회 통합과 계층 상승의 통로만 막는 이 고루한 체제는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물론 수술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반발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반발한다고 수술을 포기하면 그것은 의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사고 학부모들과 교장단들 이해 당사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나라 전체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영재고, 자사고, 외고, 말소고, 일반고로 나누는 이 폐단을 즉각 정리해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체제는 나라 교육 전체의 퇴보 및 중학생들의 사교육 고통 가중이라는 차원은 물론이요, 자사고 학생들에게도 해롭습니다. 대학 입시의 승리라는 그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고입을 위해서 사교육 시장에 아이들을 맡겨 그 삶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하게 되었고, 평범한 아이들과 공존하는 경험 없이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동질 교육을 받는 것으로는 이미 국내 기업 경쟁은 물론이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2010년 OECD 보고서에서 미래 능력으로 제시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공감 대화 능력, 자립심, 이 세 가지 능력을 지금의 특권 고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도무지 달성할 수 없고, 그 교육을 잘 받으면 팔수록 사회에 나가서 도태되는 적응력을 상실하는 오늘의 어처구니없는 모순적 교육과정, 이 교육체제를 즉각 해소하는 것이 자사고 재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도 학부모들에게도 유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쓰디쓴 경험을 회상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보수 정권의 철학과는 맞지 않게 다소 뜬금없게, 그러나 참으로 반갑게도 자사고 입시 제도를 추첨제로 전환해서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공청회 날이었습니다. 1000여 명의 자사고 학부모들이 공청회에 난입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또 단상을 점거하며 행사를 원천 보이콧 시켰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나라 정책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자사고 추첨제 정책이 멈춘 후에 훗날 교육부 공무원 한 분이 우리 단체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 공청회 때 자사고 입시 개혁을 찬성하며 자사고 학부모들과 싸우는 국민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교육부의 편을 드는 국민들은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때의 그 폭거를 반복시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사고 학부모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즉각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정책을 반대한 일을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명분 없는 일입니다. 정부 공청회에 방문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넘어서 행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폭력이며 국민 민심을 거스른 채 정부와 대결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무릇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자 증오심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대중운동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보편적인 유익, 나라 발전에 부합할 때만이 그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당성이 없는 요구는 아무리 많은 대중들이 같이 결집해도 힘을 얻을 수 없고 결국 고립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국민 다수와 자사고 학부모들이 싸우기를 결심한다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당신들보다도 더 강력한 외침으로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1000명, 2000명이 되는 숫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거대한 함성으로 국민들의 뜻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길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옳은 정책을 지지하는 성숙한 대신 마지막까지 막다가 넘어지는 퇴행적인 오류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은 요구는 붙들 가치가 없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위한 교육변화의 길로 나서십시오. 그 길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가 초중고 통합교육과 협업 능력 그리고 수업의 혁신과 평가의 혁신이라는 길로 들어섰는데 우리만 경쟁적이고 퇴행적인 교육의 늪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 같은 이 집단들의 반발보다도 외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태 때 그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꽃다운 생명을 지켜내고자 다시는 꽃다운 목숨을 잃지 않고자 지금까지 발버둥 쳐오며 지난 2016년 촛불 시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들끓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정권을 선택한 그 뜻을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옳은 정책이니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인지 판단하고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게 권고합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과 일부 정치인들의 퇴행적인 주장에 밀려서 청문회에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수정하라는 공세에 소극적인 입장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또 다른 하나를 내어주게 되고 마지막에는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장관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수락한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반발에 밀려 재임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장관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하루를 장관으로 재직할지라도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맙습니다. 김상곤 장관님 기억될 장관으로 남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청문회를 지켜보고 이런 국민적 요구가 흔들릴 경우 그 다음 행동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이 정책은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지지하면서도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자기의 시도 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 교육감들은 상당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내모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들의 각성의 힘을 얻어서 당선된 분입니다. 그때 부모들의 슬픔과 눈물,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앞에 이해 당사자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에 침묵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비겁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포기하고 나서 과연 마지막에 당신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감에 다시 당선될 리도 없거니와 당선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권력 욕심이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 교습 금지와 같은 제도 정책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외고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비겁한 퇴행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들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음 선거 때 낙선시키는데 온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윤지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윤지 대표님.
예, 이상의 기자회견문 속에서 담은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의 요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 집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 흔들기를 즉각 중지하고 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르기 바랍니다. 영재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해체 등은 체제 등은 퇴행적인 낡은 고교 체제로서 새로운 교육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사고 재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롭습니다. 만일 자사고 학부모들이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범국민 촛불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학부모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자사고 외고 관련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지지한 이 정책을 밀고 가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를 얻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김상권 교육부 장관 내정자 역시 청문회 때 자사고 외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공세적 비판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를 내주면 다른 하나를 내줘야 하고 결국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무력한 존재로 장관 저리 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청문회 때 김 내정자의 정책 관련 발언을 주목하고 후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넷째,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부 공약에 대해 겉으로는 찬성하나 자기 지역 자사고 외고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교육감들도 자사고 외고 정책 관련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노력의 대열에 서십시오.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학원 휴일 무제, 학원 심야 교수 금지 등의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교육감들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당 교육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히 경고합니다. 네. 오늘 참교육 학부모의 최은순 회장님께서 지지 방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지지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서 자사고의 문제와 폐지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부모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가 이렇게 서열화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가고 싶다라면 그런데 우리 아이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돈이 조금 없더라도 조금만 보충해주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무슨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못한 학부모들은 굉장한 상실감을 맛볼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당히 그런 학교를 보냈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다 같이 우리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고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서열화돼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마음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나 이 교육부에서는 학부모들의 이기심을 끌어내는 그런 정책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내서 서로 학부모들 간에 이간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왜 저렇게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폐지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오시는 많은 학부모들은 그들 자식들한테는 아무런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정책이 오락가락 하니까 동요를 한다고 합니다. 동요요? 동요는 학부모님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 대세에 따라서 이 정책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한다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너 때까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 그러나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짧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모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나올 사회는 똑같이 같이 살 사회입니다. 그런 식의 계속 특공 교육만 받아서는 그들이 정치를 한들 무엇을 한들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병우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서민들을 마음을 읽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멀리 보고 우리 학부모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교육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사회 속에서 협력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공성에 우선을 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학부모들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집단 행동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등, 학부모들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낳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하는 바람에 저희 시민들과 회원들께 어제 오후 6시 정도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또 노원구에서 오신 김명희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짧게 한 말씀 듣고 저희 구호 외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지역 모임에 나가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요번 그 자사고 외고 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은 교육이 100년치 대계인데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100년을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9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진적이고 확실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자사고 외고 몇 개 학교의 재지정 발표를 하는데 기자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좀 말씀하십니다. 그 재지정 그 발표 결과와 이 자사고 외고의 그 일반고 폐지 정책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게 이제 승인이 나면 이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기 저 자사고 재지정 지금 그 결정과 지금 저희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것은 20년 동안 정부가 그 미시적인 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그 평가를 하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20년 동안, 10년 동안 이 고교 체제의 어떤 정책의 효과를 보니 너무나 중학교의 사교육이 아주 그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래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이니, 이런 체제는,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양성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명이 되었으니 이런 학교 체제는 끝내자는 것이지, 그 내용과 그리고 재지정과 관련된 결과는 아무 관계 없고, 설령 저기에서 재지정 결과 다 승인 난다 손 치더라도 이 고교 체제의 전환은 너무나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두 가지는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겨울 우리는 수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탄핵하고자 하는 목표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사람을 존중하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고 또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에서 그 묵은 때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명문대 입학시키고 성공시키고, 그런 나쁜 제도 또 나쁜 가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지키는 부모들의 함성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함성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정말 그 수십 차례의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 그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촛불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 자사고 외고 또 특목고 일반고 전환 정책 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수능 절대평가 그리고 내신 절대평가, 이런 계획적인 개혁 의제들을 저희들은 끝까지 성사시켜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꿈과 또 잠재력을 키워가는 그런 행복한 교육을 이 시대에 우리가 기필코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구호를 몇 가지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 4글자를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끼리끼리 공부하고 끼리끼리 성공하고 끌어주는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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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부모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교육개혁에 함께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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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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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는 교육개혁의 첫 단추
좌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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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원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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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학부모들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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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취재와 또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